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사진학 개론입니다. 사진학 개론에서는 카메라와 사진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하냐? 사진이라는 거는 이 사진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이 안에 있는 필름이나 센서가 인식해 이미지화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카메라가 필름을 사용하면 아날로그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면 디지털 카메라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빛을 인식하는 방식과 별개로 사람이 구도를 어떤 방식으로 잡는지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에 뚫린 구멍이나 렌즈를 통해서 눈대중으로 구도를 잡는 카메라가 목측식 카메라, 이렇게 렌즈와 필름이나 센서 사이에 거울을 장착해서 뷰파인더를 통해서 구도를 잡게 해주는 거를 SLR 카메라, 사진이 찍힐 구도를 미리 전자 뷰파인더나 이런 화면으로 보여주는 카메라를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크게 목측식 카메라, SLR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나눠봤는데 이 각 분류마다 아날로그 방식인 것도 있고 디지털 방식인 것도 있습니다. 먼저 목측식 카메라 중에 가장 대중적인 거는 이런 폴라로이드 카메라나 토이 카메라,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이게 구도가 어떻게 찍힐지 아니면은 어디까지 사진에 나올지 눈대중으로만 추측해야 돼가지고 전문적으로 쓰기는 어렵고 재미로 찍는 캐주얼한 카메라들이 보통 목측식 카메라입니다. 거울이 들어있는 SLR 카메라는 필름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카메라의 경우 그냥 SLR이라고 부르고 센서를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DSLR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이 거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이 위에 프리즘이 하나 있어요. 이 프리즘에서 좌우를 반전시키고 반사를 해서 이 눈으로 렌즈에 들어오는 빛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셔터를 누르면은 거울이 찰칵하고 올라가면서 이 뒤에 있는 센서나 필름에 빛이 노출되게 됩니다. 요즘 어린 친구분들은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가 많이 보급된 후에 자라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왜 찰칵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찰칵 소리의 유래가 바로 이 거울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카메라 안에 거울이 있다 보니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내구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울을 없애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라이브 뷰라고 해서 이 센서에 인식되고 있는 빛을 바로 이 화면이나 전자 뷰파인더에 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필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러리스 카메라는 다 디지털 카메라밖에 없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러리스는 DSLR인데 거울만 없앤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생각하지만 흔히 똑딱이나 디카라고 부르는 컴팩트 카메라나 하이엔드 카메라,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달린 폰카까지 전부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체 뭘 사라는 거냐? 사실 사진은 빛만 좋으면 어떤 카메라서든 아주 잘 나옵니다. 비싼 카메라가 비싼 이유는 안 좋은 환경에서도 좋은 사진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평소 일상생활하는 환경에서 기본적인 스냅샷을 찍는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 나는 밤하늘에 별을 찍겠다, 0.1초도 놓칠 수 없는 스포츠 장면을 찍겠다, 아니면 콘서트장 같은 곳에서 아주 멀리 있는 연예인을 찍겠다, 아니면 아주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그때는 DSLR이나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시면 됩니다. 사진 취미의 절반은 장비 모으는 재미라고도 하고 실제로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외에 카메라를 새로 따로 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심리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단 한 장이라도 찍어보고 시작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에 대한 부담 없이 휴대폰으로라도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그냥 셀카나 음식 사진 같은 거 말고 진짜 진지하게 취미로 사진을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뭘 찍어야 하지? 남들 다 찍는 재미없는 사진만 찍는 것 같아. 장비 바꾸는 것만 재밌고 사진 찍는 거는 재미가 없어.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좋은 사진은 피사체가 아니라 피사체에 대한 해석이 만듭니다. 사진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이 꽃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식물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주 보지 않는 각도는 뭐가 있을까? 어떤 부분을 한번 확대해볼까? 아니면 이 화분이 절대 잊지 않을 만한 곳에 갖다 놔서 약간 신선한 느낌을 줘볼까? 이런 걸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든 편집할 때든 방법이나 아이디어에 제약을 두지 말고 사진으로 다양한 실험을 해보세요. 유명한 사진집을 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창의적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남들이 다 한 번씩 찍어보는 거 말고 남들이 안 찍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어딜 가든 문고리나 천장을 찍어서 그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재미없을 것 같은 사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많이 찍어야 많이 늡니다. 제가 생각에 제약을 두지 말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나가서 정말 많이 찍어야 합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들, 화면 3분할 격자에 피사체를 맞춘다든지 수평을 잘 맞춘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번에는 저번에 찍어본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방법과 관점으로 계속 찍어보려고 하세요. 많이 찍다 보면 나중엔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지 않아도 주변 물건들을 사진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재미없게 지나쳤던 보도블록 모양이나 천장 패턴을 찍어서 모은다든지 맥주 캔딱의 구멍 사이로 모든 걸 찍어본다든지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철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 몰라도 되냐? 네, 몰라도 됩니다. 유튜브에 사진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은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 이런 거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은 노출 조절과 초점 조절로 나눠지고 노출은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로 조절하고 초점은 수동 AF, 능동 AF, MF 어떤 색이든지 일단 시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어려운 것들을 보다 보면은 괜히 사진에 대한 흥미만 떨어지고 이런 거 몰라도 사진 취미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감도나 이런 것들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을 뿐더러 어차피 이론을 잘 공부하셨다고 해서 꼭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진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는 진입장벽이 된다면 저는 사진 자체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는 잠시 밀어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DSLR을 사셨다. 그러면 감도 1600 정도로 그냥 대충 놓고 이게 촬영 모드는 AV, 조리개 촬영 우선 모드로 그냥 놓고 이게 인물 사진을 찍거나 배경을 날리고 싶으면 조리개 숫자를 낮게 하고 제품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단체 사진이라서 다 나오게 하고 싶으면 조리개 숫자를 높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찍고 싶은 대로 찍어도 다 보정이 가능하고 감도가 높아도 노이즈도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편하고 빠른 게 최고입니다. 어차피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런 재미없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터득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전문 카메라를 따로 사야 한다는 인식이 많기도 하고 렌즈나 카메라가 워낙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 세상학개론 채널의 취지 자체도 들어보긴 했지만 공부해볼 엄두를 못 냈던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진입장벽을 낮춰보고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재미없는 부분들을 절대 귀찮아서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란 거를 알아주시고 일단 무작정 한번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와 사진 말고도 더 다양한 세계에 입문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야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진학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